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요. 위험운전 치사상에 네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술 먹고 교통사고 내는 경우 많죠.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넘어서서 이게 완전히 그냥 꽐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 사리분별이 안 돼. 근데 술뿐만 아니라 사리분별 안 되는 건 또 뭐 있어요? 마약? 그렇죠. 마약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도 그렇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럼 김 변호사님과 함께 위험운전 치사상이 어느 정도일 때 적용이 되고 자세한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고려로 형량이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2차선 도로에서 이제 인도 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었나 봐요. 자, 이게 2차선에 차들이 계속 세워져 있을 테니까 출발하려면 당연히 1차선 쪽으로 나가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워져 있던 차가 막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주의를 살피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무조건 밀고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진행 중인 차량을 받아서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그 운전자 옆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다행히 사건입니다. 그래도 사고 자체가 크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랬나 봐요. 6일이나 3일 정도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상해로는 굉장히 경미한. 우리가 상해가 경미하면 죄명에서 상해 부분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6일 또는 3일간의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완전 사리 분별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위험운전 치상으로 인정이 됐어요. 더해서 맞습니다. 음주까지 인정됐겠죠? 당연히 음주운전 같이 처벌되는 거고요. 0.172%니까 상당히 많이 취했습니다. 그죠? 이면은 당연히 취소되는 거고. 이 정도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막 들이밀어서 차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처벌이 많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이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집행유예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사실 다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낮다라고 했잖아요. 한 6일, 3일 정도였고 피해 회복이랑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사안에서는 음주 수치가 높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불리한 사안인데 그 외에는 사실 플러스 유리한 정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는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고 있는가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있어서 제가 진행을 좀 해보면 보통적으로 한 0.1% 음주 수치가 넘으면 보통 위험운전 치상으로 넘어갑니다. 죄명이. 그 이하면 뭐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이 되거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그렇죠. 특례법 위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많고 과거에는 생각보다 집행유예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정도 사건이면 많이 안 다쳤으니까 우리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나도 집행유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최근에는 음주나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가지고 실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음주 수치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수치가 높으니까 위험운전 치상으로 들어갔다 보고 그러면 수치가 더 높으면 더 많이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음주 자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음주 외에 마약으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죠. 김 변호사님이 좀 강하게 처벌된 경우를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어. 역주행을 몇 킬로를 했냐? 6km 정도를 했어요. 6km 정도를. 사고가 나서 피해자 2분은 사망하시고 피해자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굉장히 큰 상해를 입게 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류로 처벌을 받겠죠. 네. 대마, 향정,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네. 받았는데 네.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8년이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8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그렇죠. 치사인 경우로는 8년이면 적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선고 이유를 보면 피해자분과는 일정한 합의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피고인이 가입한 물론 종합보험은 아니지만 책임보험에 의해서 보험금도 지급됐고
그런데 이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여러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나머지 중대상해도 있었고 사망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8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형이라는 거는 단순히 일어난 결과로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저간에 숨겨져 있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음주 수치가 높은 사건들 특히나 뭐 일부 지역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강남 일대거나 네. 아니면 차량이 고가거나 네. 이런 경우를 만약에 사고 일으켰다라고 하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마약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사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장까지도 청구 당연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요. 요즘에 롤스로이스 그 친구도 그런 사건이죠. 이게 비슷한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상황적으로 의심이 되면 마약 검사도 해라 라고 지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된다. 자, 오늘은 저희가 위험운전치사상과 관련된 이야기 네.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이 있고 마약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면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특히 자기가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살인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치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점점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